오늘은 기온과 수명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명체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최적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기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대본을 안 쓰고 즉석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앞뒤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과 수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사실 제가 전에 설명드린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은 36.5도씨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의 체온이 올라갈 때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다시 내리려 하고, 우리의 체온이 내려갈 때는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켜 36.5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옷이나 이런 걸 걸치지 않고서도 평안한 상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 곳에서 1년 내내 그런 기온을 유지하는 곳에서 산다면 그것은 온실속의 화초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최고점과 최저점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쓸 일이 없으니까요. 한계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폭이 좁아진다는 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을 때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서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기온에 산다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 계속 일정한 어떠한 노력 없이도 편안하게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온에서 산다면 우리 몸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이 파괴가 됩니다. 왜냐?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지냐?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유지시킨다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사는 두더지들은 시력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 반사되는 걸 보는 건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땅속에서는 시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화되는 것이죠. 생명체는 그렇게 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6.5도를 유지하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유지하기 쉬운 기온에서 사는 사람들은 퇴화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 화초와 똑같은 것이죠. 온실 속에서 항상 1년 내내 식물이 자라기 최적의 온도를 맞춰준다면 그 식물은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 속 화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의 잡초, 추운 한겨울을 견뎌내고 수분이 없는 봄가을을 견뎌내고 수분이 많은 여름을 견뎌내고 사람들이 짓밟고 가는 것을 견뎌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들판의 잡초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극들은 이 최고와 최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여야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생명력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거죠. 잡초로 따지면 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잡초는 죽게 되겠죠. 너무나 극심한 가뭄, 너무나 극심한 저온현상, 너무나 극심한 고온현상. 생명력이 강해지기 위해선 바로 이 범위 안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아야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이고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근육도 점진적 과부하를 걸잖아요. 처음부터 무거운 걸 하게 되면 다칠 수 있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엔 가벼운 무게로 내 몸에 맞게 근육세포에 상처를 주고 휴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상처난 곳을 회복한 곳에는 더 많은 근육세포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 최고와 최조를 점점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고의 무게가 점점 높아지고 이거 또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쉬어주는 거죠. 최고와 최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한계치가 늘어나는 것이죠. 내 한계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은 커지고 더욱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점진적 과부하를 일어나지 않고 계속 최저,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그 근육을 쓰지 않는다면 근육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면 뼈만 남고 근육이 다 빠지는 것이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헬스 트레이너나 바디빌더들도 한 달만 다리를 깁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근육은 싹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의 기본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있는 근육은 필요 없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온을,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힘든 부분, 내 체온보다 높거나 내 체온보다 낮은 부분이 있어야 그걸 극복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이 있어야 생명력이 강해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사는 동물들은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 따뜻한 곳에 사는 동물들, 한 30도 내외에 그런 곳들은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사는 극한의 상황이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똑같은 종, 똑같은 호랑이일지라도 추운 곳에 사는 더 혹독한 곳에 사는 호랑이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긴 겁니다. 그래서 더운 곳에 사는 호랑이보다 추운 곳에 사는 시베리아의 호랑이가 더 평균 수명이 길고요. 상어도 더운 곳에 사는 상어보다 극지방에 사는 그린란드 상어,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5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극지를, 나의 한계치를 경험하는 곳에 사는 동물들이 훨씬 장수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추운 곳에 사면 무조건 다 장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추운 곳에 사는 건 이 기온은 내 수명을 연장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제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추운 곳에 살면 더 오래 사냐? 이게 성립을 하려면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추운 곳에 사는 사람과 더운 곳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식단, 둘 다 똑같이 고른 영양 식사와 간헐적 단식을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똑같은 식단, 그리고 똑같이 둘 다 운동을 안 한다든지 운동을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머지의 변수가 다 똑같고 기온이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기온이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 기온이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장수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은 식단 조절 안 하죠. 어떤 호랑이는 운동을 많이 하고 어떤 호랑이를 운동을 조금 하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기온밖에 없기 때문에 기온과 동물의 수명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 다른 변수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비교한다든지 호랑이와 코끼리를 비교한다든지 이거는 종에 따라 평균 수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같은 호랑이, 더운 곳에 사는 호랑이, 추운 곳에 사는 호랑이 같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상어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기온이 추운 게 좋냐, 더운 게 좋냐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자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거나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 또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추운 곳에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추운 곳에서 사는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기후, 평균 기온 40도에 사는 사람들이 집 안에, 내부 안에 에어컨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 20도? 20도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집 안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잠깐씩 외출을 한다라고 하면 극지방 북쪽 지역의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수명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변수는 다 똑같다는 가정에 하에서요. 그래서 결국 이 추우냐 덥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자극을 많이 받는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위,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둘 다 83세, 84세.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계속 덥거나 계속 춥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온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요.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추운 곳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겨울엔 엄청 추웠다가 여름엔 엄청 더웠다가 여름에는 아프리카보다도 덥지 않습니까? 겨울엔 시베리아보다도 춥습니다. 물론 매년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추울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런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높은 것에 일조를 한다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죠. 그렇다고 육류를 안 먹냐? 아니죠. 육류도 많이 섭취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전쟁 후에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을 봐도 고른 영양이 식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지금 남한 사람들처럼 잘 산다면, 고른 영양 섭취를 한다면 당연히 평균 수명이 올라갈 것입니다. 심지어 남한보다 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더 북쪽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수명이 짧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짧지 않느냐? 더 추운데 왜 짧으냐? 너의 이론은 틀렸다. 너의 말은 틀렸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온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변수가 다 똑같을 때 이 기온이 명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명확하지만 사람에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온 외에도 나머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술을 엄청 먹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평균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극지대,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의 수명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가 다 똑같고 기온만 비교하자면 그게 맞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명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